그걸 정확하게 넣으면 사실은 수술한 것보다 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수술한 데 없어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양학 김선생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게스트를 한번 초청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교정과 의사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세미나나 심포지움이 있을 때 아마 제일 연치과의 임준기 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연치과 임준기라고 합니다. 양학 김 선생님의 1년 후배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은 워낙 잘생긴 오늘 임준기 원장님 모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아주 많은 빈도가 돌출입이에요. 근데 이 돌출입을 과연 교정치료로 되느냐,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를 갖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좀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걸 한번 좀 매듭 지어 보려고 합니다. 교정치료, 치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오늘 이 모임을 특별히 준비를 해서 비장의 카드를 하나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치아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냥 움직여지지 않고 움직이는 손잡이가 필요하잖아요. 교정장치, 브라켓을 이제 치아 머리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힘을 주면 치아 머리에 힘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표준적인 치아 이동은 머리에 힘을 주니까 얘가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 힘을 주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유용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치아가 이렇게 뻗쳐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딱 적당하게 정상 각도가 되니까 치아도 예뻐지고 외모도 개선되잖아요. 근데 치아 각도가 정상인 경우에 이렇게 힘을 주면 치아 머리는 들어가지만 여기 뼈는 오히려 더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면서 외모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보통 옥리라고 그러죠. 예, 옥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존하는 의료 기술의 표준 정도예요. 그게 나쁜 치료가 아니거든요. 교정은 여기서 힘을 주게 되는데 이 힘을 잘 조절하고 또 알맞은 시간이 필요해요. 힘이 너무 또 강하면 우리 치아가 복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강한 힘을 쓴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복원되는 것들에 대한 메카닉들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치아가 쉽게 말해서 옥리처럼 팍 쓰러지게 되는 거죠. 실제 이런 것들이 임상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치아 각도를 보면 정상적이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꺾인 거예요. 이렇게 꺾이면 여기 볼록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오히려 더 튀어나와요. 더 튀어나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오게 되면 웃을 때 잇몸도 더 많이 보여요. 그것도 보기 싫게 이렇게 돌출입이 전혀 개선이 안 된 거고 외모적인 거에서는 훨씬 개선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거죠. 이제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여기에 힘을 줘도 치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현존하는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알고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로 예쁜 모습이 되려면 코 밑에 이렇게 곡선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실제로 코, 턱 밑, 턱끝 이렇게 이러는 이 곡선들이 형성이 돼야지 아 이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외모가 변하려면 여기가 잇몸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가줘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이게 외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메디칼에 있는 의사들도 여기를 이제 A포인트라 그런다. 이 A포인트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대부분 인식하고 심지어 교정과 의사, 치과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 예. 근데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 예. 근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임상적인 결과들을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불가능하지 않다. 한계점은 뭐냐? 생물학적인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거의 뭐 양악수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넣으면 사실은 수술한 것보다 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수술한 데 없어지는 거야. 그 대신에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2년 걸려요. 교정과 의사들이 최소한 2년 걸려요 하면 리얼리티는 2년 반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정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빨리 할 방법은 없어요? 급하게 하면 치아가 이렇게 확 쓰러지게 되죠. 그 다음에 팍 쓰러지게 되면 치아 뿌리가 손상되게 되죠. 이거에 대한 생물학적 변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줄이는 노력은 안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약물도 하고 뼈를 이렇게 좀 자극을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다 끝났을 때는 결국 결과로만 말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봤을 때는 좋은 안무도 가져야 되고 치아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리스크를 의사들이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는 시간 가지고 별로 타협은 안 하는 편이에요. 뼈가 정말 들어갔을까?
이거는 들어갔다고 밖에는 얼굴 사진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런 외모가 얘기 될 안 수가 된다. 없어요. 예.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단 쉬운 치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내심도 필요하고 저도 의사지만 환자가 이렇게 와서 이거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돼요? 그러면 저도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원장님도 이렇게 뼈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서 동의하시는 그렇다니까 뭐. 근데 정말 난 이 케이스들을 케이스로 많이 봤거든. 보면 기가 막혀, 이쁜 건. 잘 된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건 내가 수술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 드물다. 5% 미만. 그딴 소리도 해. 만약에 돌출입 수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위아래 다 하는 것보다 위에만 하는 게 더 예쁜 거. 최소한 외과 경험이 한 20년 이상은 되신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